네, 서울살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인장 형훈이고 오늘은 특별히 창작 집단과 콜라보가 진행될 건데요. 특별히 뮤추얼 팀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지라고 하고요. 순수 미술을 주로 하고 문화 기획도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희라고 하고요. 패션 디자인 전공하고 영화 미술도 하고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희님, 현지님. 네. 뮤추얼 팀은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주말에 이제 전시 보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을지로의 건축 비엔날레를 보러 가려고 충무로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인현동에 그 상리공생이라는 전시가 열려 있었죠. 별개로. 근데 저는 좀 연계된 행사인 줄 알고 들어가 봤는데 너무 이 전시가 건축 비엔날레보다도 더 재밌었고 괜찮았어가지고 그래서 주의 깊게 보다가 어떻게 인연이 막 이렇게 닿아가지고 여기까지 함께 하게 되었네요. 너무 신기한 인연인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상리공생에 대해서 전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좀 뮤추얼 팀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팀이잖아요. 그래서 뮤추얼 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뮤추얼이라는 이름은 사실 영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상호간에라는 말이 있고 둘 이상 사람들의 공동의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맥적인 컨텍스트를 보자면 미국에서 보통 내 지인인데 지인 약간 이렇게 뮤추얼 프렌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은 알 수도 있는 사람으로 이제 뜨는 그 단어가 이제 뮤추얼 프렌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랑 이 사람이랑 중간에 엮여 있는 사람을 이제 뮤추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데 이제 저희 뮤추얼 멤버 자체가 그렇게 지인의 지인 아니면 알던 사람의 알던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뮤추얼로 이름을 짓는 게 어떻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짓게 되었습니다. 아, 이름의 뜻은 어쨌든 뭔가 서로 이게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하는 팀이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뮤추얼이 저희 그룹의 멤버들만 국한을 짓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저희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있는 건 거고 이제 뮤추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첫 프로젝트를 하게 됐었던 거가 이제 인현동에서 했었던 상리공생이라는 전시였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프로젝트나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팀인 것 같아요. 이런 뭐랄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서 기반을 두고 활동을 하셨다가 이제 한국에서 오신 걸로 아는데 저도 이런 집단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특성을 가진 집단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서로 연결된 고리가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종희님은 뮤추얼 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뮤추얼 팀이 저희 멤버들이 워낙에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다 친구이기도 하면서 같이 일도 여러 번 같이 했었고 그래서 더 마음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친구이기도 하면서 일을 몇 번 같이 하면서 정말 마음이 다 잘 맞나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친구인데 같이 일을 하면은 트러블이 생기지는 않나요? 트러블이 생기죠. 그렇죠. 인간이고 사회인지라 없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뭐 지위 체계가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직급은 없고 그냥 같이 함께 콜라보하는 서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저희 팀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뭐 누구 한 명이 뭐 더 위에 있어서 오더를 내린다거나 그런 체계가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면 나이도 다 다르고 보통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고 약간 그 오더를 따르는 맞아요. 사람들이 되기 마련인데 사실 그렇게 하고는 쉽지 않아서 서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게 신기한 것 같은 게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여러 명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다 보면은 집단 지성이라고 해서 늘 높은 효율을 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 리더가 한 명이 진취적인 사람이 좀 있으면은 이 일이 좀 더 빨리 되고 수월하고 네. 효율적이죠. 의사 결정을 할 때도 5명이 모여서 5명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시라는 거는 하나의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5명은 어떻게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내는지. 어려웠고 어렵기도 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근데 뭐 서로 존중을 하는 그 과정이 사실 되게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의 퀄리티의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전시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어쨌든 훌륭한 전시를 만들어내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 감탄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리스펙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격적으로 전시 얘기를 조금 하자면 가장 최근에 좀 컸던 게 전시니까 상리공생에 대한 전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상리공생이라는 주제랑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기간은 이제 10월 12일에서 11월 1일까지 했었고요. 11월 1일인 마지막 날에는 이제 잔칫날이라고 해가지고 도슨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하고 전시장 4군데 중에 한 공간을 조금 일찍 철수를 하고선 이제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그 중간에 길놀이라고 해가지고 동국대 풍악팀이 와가지고 골목이 되게 좁으니까 골목을 이렇게 한 줄로 이제 가면서 누비면서 네 이제 북이랑 장구랑 꽹과리랑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동네 분들께 이제 알리고 우리 이런 거를 했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 이렇게 끝나고서 이제 왜냐면 길놀이라는 게 한 줄로 이렇게 쭉 가요. 사람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 명칭을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동네에 계신 사장님들을 이제 모시고 오면은 와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막걸리 한 잔 하고 가시라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호객을 해가지고 저희 그동안 이제 전시하느라고 도움 많이 주시고 감사한 분들 모셔가지고 식사하고선 그러고 잔칫날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럼 그 전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전시는 저는 알고는 있긴 하지만 네, 맞아요. 상리공생이라는 뜻이 그 상호 간에 이득이 되는 관계를 뜻해요. 악어랑 악어새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인현동이라는 곳이 인쇄업이라는 그런 제조 산업으로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불모지에 우리가 전시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일까? 또 이게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문화를 하는 것이 사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셔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산업 자체예요. 네네. 네. 뭐 그런 반응도 있으시긴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도 아니면 사장님들도 서로에게 이렇게 크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제 전시를 그런 제목이랑 주제로 하게 됐고 공간 3군데를 이제 단기 임대를 해서 전시관으로 꾸미고 마지막 한 군데는 이제 학다방이라고 네. 원래 존재하는 네. 영업하고 계시는 다방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 가질 수 있는 좋은 경험하고 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고요. 그 4군데가 이제
다 공간들이 조그맣기 때문에 다 그 네 군데를 찝어서 돌아다닐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루트를 만들어놨어요. 네, 맞아요. 골목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경험도 해보시고 약간 주변 살피면서 다음 전시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뮤추얼이라는 팀은 좀 정리하자면 문화를 조금 사업으로 하는 팀이고, 사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프로젝트로 네네. 하는 팀이고, 그 팀이 이제 인쇄업이 조금 많이 있는 을지로 인현동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거기서 문화 행사를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되게 문화 불모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해서 열어서 되게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게 최종 목표였던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곳을 이제 알리고 싶기도 했고,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나 그런 이분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아니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거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냥 이제 바로 길 건너서 을지로라는 지역은 사실 되게 확 떠가지고 요즘 힙지로라고 네네네. 불리기도 하고 다들 많이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데, 사실 완전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 본인이 일이 뭐 인쇄 쪽이 아니면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어쨌든 사무실이 거기 길 건너 충무로 쪽에 있잖아요. 필동인가요, 거기는? 네. 행정구역상으로 필동 쪽에 있는데,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을지로를 많이 가시다가 이 골목이 너무 좋은데 네. 이걸 전시를 해보자 하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되게 흥미롭고 되게 이런 영감의 원천을 얻는 데 있어서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어쨌든 그랬던 것 같고, 종희님은 상리공생 하고 나서 그러면 뮤추얼 팀이 좀 얻은 느낌이나 뭐 깨달음이나 아니면 뭐 좋았던 점, 아니면 인현동 인쇄골목 좀 깊게 파보면서 느꼈던 점 뭐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 전시를 기획할 당시에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작업실이 근처에 있으니까 네. 돌아다니다가 도시 한복판에 이런 동네가 있었네. 네. 근데 저희도 심지어 그 작업실을 사용하고 거의 한 반년 동안 몰랐어요. 그곳의 존재를. 근데 다니다가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곳을 좀 알리고 아까 현지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문화를 들여가고 싶다.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전시를 기획하고 공부를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 네.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보통 다들 저희 뭐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세대 분들이 보통 대부분 거기 계시고, 거기 그 동네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서로 조금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일하고 계신데 말 걸기가 좀 무섭고 그분들도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뭐 기웃기웃 거리니까 약간 귀찮기도 하실 거고 일하시는 중이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저희가 피부로 체험을 하면서 소통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쵸. 또 이제 그런 장벽을 경계를 이제 허무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이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었던 부분인 것만큼 그분들도 이제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낯설어 하시는 거가 약간 저희가 느끼기에 무섭게 보였었던 것들이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뭔가 뭐 그냥 굳이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이나 몸짓으로 하는 비언어적인 그런
이제 오해들이 조금 생겼다가 많이 이제 저희가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맨날 바깥에서 사들고 인사드리고 괜히 더 밝게 막 인사드리고 얼굴 몰라도 그냥 일단 인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던 노력들로 이제 많이 오해가 풀리고 아니면 마음이 좀 누그러들고 열리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냥 우리도 이제 갖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던 거고 그분들도 우리를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전시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전시는 10월에 시작을 했지만 한 5월부터 이제 그 지역을 계속 가면서 이렇게 탐방하고 리서치하고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많이 이렇게 라포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얻은 거 네네네. 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를 드린 건데, 그러니까 예술적인 면에서 전시를 진행시키고 뭐 얻은 것도 많지만 사실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그런 쪽으로 제가 안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저희끼리 그냥 장난 반 하는 얘기인데 제가 동네 다니면서 옛날엔 조금 어색했었는데 요새는 동네 주민분들도 그냥 지나가시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또 인사 되게 반갑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아파트 분들.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는 게 사실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사실 저는 인쇄를 조금 친숙한 분야예요. 저로서는 인쇄가 막 그렇게 동떨어진 분야는 아니어가지고 뭐 저는 을지로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워낙에 카페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을지로를 잘 알고 그 동네는 잘 알았지만 알아도 제가 아는 거랑 실상은 조금 다른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막 젊은이들이 오고 막 그 인쇄업자들은 좀 어쨌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똑같은 일만 계속하고 시간이 축적되다 보니까 근데 또 거기 분야가 막 진보적인 분야도 또 아니에요. 개혁이 막 필요하고 막 이렇게 나서는 분야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만의 이런 패러다임에 딱 이렇게 딱 생겨버려가지고 그냥 변화가 별로 없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카페라는 젊은이들의 이런 그것은 변화가 굉장히 빠른 곳이잖아요. 이 두 부류가 굉장히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뭐 맞진 않지만 둘이 뭐 완전 부닥치는 것도 아니고 막 되게 막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느꼈어요. 왜냐면은 인쇄업은 뭐 1층에 있고 거기 카페는 2, 3층에 있으니까 좀 길만 막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인쇄소라고 생각하면 제가 한 군데 인쇄소를 가서 인쇄를 맡기면 거기서 뭐 다 해가지고 뭐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뭐 도무송집, 재판집, 재본집 뭐 이렇게 다 후가공하는 집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 거기가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또 신기한 건 그 전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 연결돼 있음에도 이들이 공생하는 관계인데 또 되게 엄청나게 연결된 것도 아닌 정서적인 뭐 이런 거보다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신기한 그 딱 스탠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여러 부류의 장벽이 있구나. 젊은이들과 늙은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젊은이들과 거기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이런 그분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서도 젊은 인쇄업자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없죠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과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이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변화를 안 해도 되니까 맞아요. 좀 그런 거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인쇄업이라는 거는 물론 지금 페이퍼리스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이의 필요성이 좀 줄어들긴 함에도 인쇄는 분명히 있긴 해야 되잖아요. 뭐 신문에 끼어가는 전단지도 옛날에 거기서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 신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인쇄업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제 생각에 막 엄청난 형태를 가진 대기업이 사유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이들이 개개인으로 더 조금 마케팅적으로 활발히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 많은 분들이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저는 이 전시를 보고 좀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눈 앞에 있는 네. 커피잔이나 커피 그렇네요. 이거 슬리브도 사실 다 인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쇄라고 해서 뭐 책이나 신문 이런 것만 사실 있는 게 아니고 요새는 포장 박스라던가 사실 인쇄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플라스틱에도 인쇄를 할 수 있고 뭐 사실 그 인쇄라는 프레임을 대부분 이제 종이에 잉크가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 이렇게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 인쇄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똑같은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거를 벗어나기 힘든데 사실 이 바닥에서 30-40년을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요. 하시던 분들이시고 심지어 본인들이 어디 뭐 일을 따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하청만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일만 묵묵하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를 그 틀을 깨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다고 이해는 돼요. 근데 또 이제 잘 이렇게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이제 하실 일이 정말 많고 돈 더 많이 버실 수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안타깝기도 해가지고 사장님 이거 이렇게 왜 하시죠? 이 산업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유통 과정이 있는 거이기도 하고 하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변화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젊은 세대들이 와서 하기에는 젊은 세대들이 후계자가 없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막 여기 전시에서는 뭐 손이 잘리는 사람도 손가락 잘리는 사람도 인쇄업에 되게 많고 그래서 이미지도 되게 안 좋고 더군다나 인쇄업 지금 하는 거기 공간도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사람들 이미지가 좀 되게 힘든 일, 힘든 노동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노화되고 있는 게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환경 자체가 그냥 너무 더러워 보이고 사실 막상 더러워 이 느낌을 한 번만 극복하면은 되게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실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급하게 화장실 찾을 때 화장실 없고 혹은 겨우 아시는 사장님네 화장실 가면은 너무 옛날 더러운 그런 화장실이고 이런 것만 봐도 이거 그냥 정말 공사 한 번만 해가지고 양변기 하나 놓으면은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레노베이션이 다 안 되는 동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동네의 문제 중에 하나죠. 이제 집주인은 다른 데 계시고 이제 세를 들어 사시는 사장님들이 맞아요. 되게 그 영세하게 사업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정도의 공사. 근데 집주인은 그냥 언젠간 이거 땅값 오르니까 사둔 빨리 재개발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거 안 해주고 싶고 연락하면은 그 막 너가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옆 건물도 낙후되어 있는데 내 건물만 고쳐봤자 맞아요. 뭐하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거기 집주인 건물주는 어쨌든 부동산 좀 투기 성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많고. 네. 근데 지금 재개발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알기로는 되는 곳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재개발 지역으로 그거가 재개발 촉진 구역으로 맞았습니다. 재개발 촉진 지구로 이제 묶여 있는 지가 오래됐죠. 네, 79년부터였나? 정말요?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되게 한 몇십 년 동안 얘기가 나왔고 정책적으로 딱 이렇게 한 지도 사실 몇십 년 또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지 않는 데는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 땅의 주인도 여러분이시고 아니면 건물의 주인이 여러분이시던가 아니면 땅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 뭐 10평짜리 다들 이제 건물 작은 자잘한 건물들이니까 뭐 건물 하나를 요즘 새로 지으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건물을 밀고 하나로 지어야 하는데 그쵸. 이제 그 여러 분들을 다 설득시키기도 어렵고 사실 10평이라는 조그만 공간 안에서도 뭐 4평은 누구 거, 2평은 누구 거 이렇게 되게 주인도 되게 많이 나뉘어져 있고 그런 게 되게 불분명하기도 하고 찾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옛날 건축법에 의거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건축법으로는 이거 허물고 다시 지으면 뭔가 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건폐율, 뭐 용적률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거기는 완전 밀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너무 불분명하게 건물은 건물 주인 따로 땅 주인 따로 아니면 그 건물의 주인이 너무 많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셔서 거기를 좀 검토해 봤다고 하시는데 저 방송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한 블럭에 주인이 엄청 많대요. 한 블럭에 뭐 주인 1000명 되기도 하고 등기를 떼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한테 연락을 다 해서 매입을 다 해서 한 건물로 지어야 되는데 그 주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찾을 수도 없고 막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은 월세를 누구한테 내는 거야? 그 주인의 건물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세입자한테 건물주를 연결해달라고 해서 가면 그 사람은 건물주가 아니고 이런 경우도 되게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됐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의 뭔가 적극적인 이런 게 없으면 사실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 질문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저번에 인터뷰했을 때 했던 거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저는 인터뷰 따고 막 이렇게 막 가서 취재하고 조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상인분들이 되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떠셨나요? 어렵지는 않았나요?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렵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그냥 뭐 목소리만 따갈게요 라고 하면은 사실 더 흔쾌하게 얘기해 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카메라를 들고 저희가 얼굴을 찍을게요 라고 하니까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심지어는 뭐 이것도 이제 그 상인분들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기도 한데 저희 맨날 카메라 들고 이제 붐 마이크 들고 한 명은 또 막 트라이퍼 엄청 무거운 거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젊은 애들이어서 튀는데 막 장비 들고 다니니까 더 튀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냥 저희는 뭐 전경도 찍고 뭐 사람도 찍고 지나가는 사람도 찍고 이제 되게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날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이제 할아버지쯤 돼 보이시는 분께서 지나가면서 못 찍어 보통은 뭐 하느라 이렇게 고생해 라는 뉘앙스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어떤 한 할아버지께서 쪽팔리게 이런 거 왜 찍어 이렇게 되게 화를 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모습이 뭔가 되게 왜 저런 말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왜 당신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이 동네나 이 일이나 이거가 뭔가 그렇게 주목받고 떳떳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그쵸. 반응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추측건데 그 이제 배달을 하시는 산바리 기사님이시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기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해도 되게 만족스럽게 맨날 웃으면서 내가 이 바닥 다 알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분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본인의 일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되게 너무 흔쾌하게 이제 인터뷰를 응해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많이 느끼시고 되게 자랑스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정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막 나만의 막 장인 정신 약간 이런 분들이 사실 흔쾌히 인터뷰 응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분들의 이제 마음을 얻기까지는 오래 걸렸다. 하여튼 그 인쇄골목은 좀 파면 팔수록 숨겨졌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뭐 매체의 주목도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맞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다른 얘기로 여기 어쨌든 5 작가님들 중에서 지금 2분이 오셨잖아요. 네. 종희님과 현진님은 이제 앞으로 좀 하고 싶은 프로젝트나 계획이나 좀 꿈꾸던 거 실행은 안 옮겼어도 좀 그런 프로젝트나 있을까요? 새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 뭐 이런 거? 사실 여기 함께 하지 못한 정수희 작가님은 네네. 이렇게 포부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는 뭐 계속 인현동을 기반으로 계속 이거를 그래요? 다 기획을 하고 이 동네와의 이제 저희의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강했어가지고 뭐 초반에 완전 초반에 기획할 때는 뭐 여기 이번에 하고 다른 이제 도시 재생을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이렇게 서울 내에서도 되게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다닐 거다 뭐 이런 다음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인현동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과 현실적인 자본에 의해서 이제 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쉬워가지고 다음에 그쵸. 진짜 돈 제대로 모아서 제대로 해보자 약간 하고 했었던 약간 욕심 중에 하나는 이제 길거리에다가 프로젝션 매핑으로 그게 뭔가요? 그 밤에 거리가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 동네도 그 도심 공동화용사가 되게 커요. 다들 거주 지역이 아니라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7시 땡 하면 이제 다들 이제 집으로 가시고 골목을 먼저 횡하게 이제 다 깜깜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인쇄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밤새도록 기계 돌리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그 정도까지 일은 많진 않아가지고 이제 깜깜해진 골목에다가 프로젝터로 뭔가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뭐 새로운 움직임과 빛으로 뭔가 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사실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거는 그 이제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결국 뭐 일을 하시거나 뭐 학교를 다니시거나 이러니까 낮 시간대에 이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이제 그제서야 시간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온다고 해도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제 문 닫힌 셔터지만 걷다가라도 뭐 쏜다거나 그런 식으로. 충격.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도 어쨌든 기획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뮤추얼팀은 저랑 조금 다른 성향인 것 같은 게 예술적인 게 엄청 센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텍스트로 정리가 안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게 정돈된 텍스트는 아니었지만 이게 다 들어보면은 그려지고 사실 이거를 실행에 딱 옮겼을 때는 뭔가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늘. 근데 이런 게 진짜 예술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장점인 팀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예술이 한 90. 그리고 나머지 10은 어쩔 수 없는 빈약한 체력. 근데 그게 진짜 뭐 어쨌든 설명이 사실 뭐 저는 조금 많이 뭐 못 받았어요. 전 도슨트를 시간 맞춰서 간 것도 아니어가지고 저 혼자 그냥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보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를 말하는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훌륭해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숨은 의미를 맞아요. 아니까 진짜 대박이었네, 더 대박이었네 싶은 것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술성이 진짜 강한 팀이구나, 강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감사합니다. 중희님은 뭐 꿈꾸고 있는 프로젝트나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을까요? 제가 워낙 다양한 분야라고 하면 다양한 네. 분야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전시 끝나고 사실 지금은 저희가 도록 작업 중이고요. 이거 끝나고 한동안은 조금 다시 패션 쪽으로 패션 쪽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연구를 해볼 생각이에요. 아직 뭐 그 공개하기는 좀 힘든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아 그래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아니,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궁금해서. 모르세요? 아니 네, 얘기 안 해. 말을 잘 안 해가지고. 그래요? 신기하다. 친합니다. 친한데. 팀워크가 아니, 보이는 신중한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모든 게 다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상황이 마련이 되었을 때 이제 얘기를 해주는 스타일인 편이죠. 그런 성향. 저는 그냥 내뱉고 보는. 아니면 저도 이쪽인 것 같아요. 저도 내뱉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책임을 지는 편인 것 같고, 되게 공감이 되지 않는 성향이긴 하지만 근데 전 저런 성향을 살짝 조금 꿈꾸고 있긴 하거든요. 뭔가 꽁꽁 이렇게 하고 딱 완성되었을 때 딱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단 해야지 뭐 어떡해 네,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뭐 진행을 앞으로 가면서 이제 놓친 부분들이나 이제 더 깊게 파고 들어서 뭔가 단단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지구력이 좀 약한 것 같은 걸 같이 일하면서 그래요?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게 왜냐면 좀 이게 다르죠. 딱 코어가 딱 정해지고 나서 그래 난 이제 비로소 열심히 이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어. 약간 이런 종희 작가님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일단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이제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맞아요. 게 됐었던 것 같아요. 종희 작가님은 조금 친해지고 편해지고 좀 그러면 훨씬 더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 팀에서 인터뷰할 때도 보면은 현지 작가님이랑 정수희 작가님이랑 엄청나게 완전 저는 무슨 담화하듯이 얘기해주시고 나머지 윤아 작가님이랑 좀 얘기를 살짝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 4명 안에서도. 그래서 신기하다.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네, 분명 다 듣고 있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을 뿐.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다음 주쯤 그때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랬구나. 다음 주쯤에 사실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정리하다 못했다. 이런. 신기하네요. 생각보다 안에 가지고 있는 깊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입니다. 종희 작가님. 개개인의 브랜드가 확실하신 것 같아요. 뭔가 개개인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는 뮤추얼 팀이랑 어쨌든 제가 느낀 점은 전시도 받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컨텐츠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사람마다 어쨌든 패션 일 하시고 뭔가 좀 누구는 영상 일 하시고 누구는 순수예술 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전시예술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전문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있고 그래서 되게 뭔가 좀 더 파헤칠 만한 게 더 많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인터뷰도 했고 팟캐스트도 했고 다른 행사가 있으면 다른 행사도 같이 하고 싶어요. 뭔가 도슨트를 했으면 도슨트밖에 전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2차적인 뭔가 판매를 한다든지 뭔가 좀 더 내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희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전시는 어쨌든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펀딩, 네. 텀블벅 펀딩도 어쨌든 상당히 성공한 거 아닌가요? 상당히 성공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일단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전시를 봤어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전시 방문객은 사실 뭐 무의미하죠. 사실 그거보다는 거기가 워낙에 좀 주목받지 못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창구도 없고 이게 홍보할 창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잠재력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계속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여러 개를 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어쨌든 저희 서울살롱 팀은 지금은 팟캐스트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뭔가 좀 다른 창작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저희도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의학 계열에 계신 분도 있고, IT 쪽에 공대 쪽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저는 또 이제 미디어 전공이고 하니까 되게 다양한 분들인데, 글 쓰는 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의 창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혼자 창작을 하기에는 뭔가 좀 능력적이나 기능적으로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만의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뮤추얼 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네트워킹을 형성을 해서 우리끼리 뭔가 내가 영상을 만들 때 아니면 뭔가를 만들 때 그림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분한테 부탁해서 같이 뭔가 하고 같이 이름으로 내고 이런 거를 좀 추구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뮤추얼 팀이 딱 그런 팀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구상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저희도 네트워킹 창작이라는 걸 할 건데,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뮤추얼 팀 그 현지 작가님, 종희 작가님에게 창작이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창작이란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진짜 천재일수록 별 생각이 없을 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 이제 올 한 해는 사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도 하고 예술가로서 창작을 빼면 사실 시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약간 내년의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게 살짝 불안해지면서 이게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서 어떡하지, 뭐 하고 살지, 이런 게 푸념을 살짝 했었는데, 친구가 너 그냥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뭐 글 쓰는 걸 좋아해? 그럼 뭐 글을 뭐 쓰던가, 그냥 정말 돈이랑 관련을 짓지 않고서 이렇게 제 스스로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글 쓰는 것도 너무 이렇게 그거 역시 창작이고, 네, 그렇죠. 그림 그리는 거 역시 창작이고, 뭔가 되게 창작의 범위가 많이 넓다는 걸 느끼면서 나는 그냥 기계적인, 정말 이렇게 뇌를 쓰지 않고 창작을 하지 않는 그냥 그런 사무적인 일을 하면은 난 진짜 잘할 수 있다고 정말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 이거를 잠시 쉬는 일은 그냥 몸이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거. 정말 그냥 뭐 엑셀을 정리해? 그럼 정리 그냥 하라는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뭔가 되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근데 또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창작을 하고 싶어서 되게 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되게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창작이란 뭐 그냥 타고난 운명, 뗄래야 뗄 수 없고 해야만 하는데, 그냥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창작자들 속에서 내가 더 돋보이고자 아니면 더 엄청난 것을 해내고자 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사실 부담스러운 거지, 뭐 창작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뭐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힘들어 하겠죠. 이게 진짜 옛날이랑 형태가 좀 많이 다른 게, 미디어를 생산하는 사람 따로, 소비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프로슈머라고 해가지고 생산하는 거랑 소비하는 거랑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소비를 하면서 생산도 하고 생산을 하면서 소비도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일반인도 그림이 좋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다가 여러 플랫폼에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전문 창작인이라는 이런 경계가 없어지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뭔가 이런 차별점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영상도 저도 영상을 어쨌든 뭐 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편집을 하는데 그 영상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너무 괜찮고 장비도 괜찮고 재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전문 인력인가? 그럼 더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어느 분야로 전문성을 키울 건가?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전문성도.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을 고민하게 되는데 차별성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게 고민이 돼서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네요. 종이님은 창작 어떤 건가요? 다 똑같겠지만 생각을 표현하는 일인 거잖아요. 네네. 생각만 하면 뭐 되게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로 표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가 못한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표현하는 거? 그게 창작. 그러니까 이게 떠도는 생각들을 이렇게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게 나타내는. 그렇죠. 그런 거겠죠? 제 여자친구도 좀 비슷한 성향이시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맨날 하는 소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싸울 때도 나는 이렇게 말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나한테는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걸 말을 할 때는 이걸 조합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 친구는 책을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글도 되게 어쨌든 글 쓰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쳐도 말보다는 조금 템포가 느리니까 맞아요. 창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글 쓰고 근데 생각보다 저는 좀 말을 되게 파다다다닥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많이 지내다 보니까 훈련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잘하더라고요. 잘해? 이제는 조금 막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학습. 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오히려 말을 못해지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시는 네. 건 조금 더 곱씹어보고 맞아요. 내뱉어야 맞아요. 하는 말인지에 대해서 이제 검열을 거치고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서로에게 좋은 거죠. 혹시 개인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하세요? 개인 유튜브? 없습니다. 그 개인 유튜브 하면은 자기 이제 녹화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아니면 이거 녹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내가 인지를 하고 말을 하고 뭔가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 내가 저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대한 이질감이 아니라 네.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몇 개 만들어서 해봤는데 제가 사람들 말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제가 뭐 듣기 싫은 말이거나 아니면 별로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나 봐요. 그러면은 그냥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전 몰랐어요. 나중에 잘 들어봐야겠다. 저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몰랐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하고 한 5초 정도 정적이 흐른 다음에 제가 뭐 딴 얘기를 해버려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습관도 있고 해서 그런 게 되다 보면은 뭔가 매일매일 반성이 되고 반성의 시간. 그러다 보면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연습해 보면 또 이렇게 좀 더 창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유튜브를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하라는 몇몇 지인분들이 계셔가지고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부지런해야 너무 돼요. 그러니까 네. 일로 느껴지니까 맞아.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 이거 언제 찍고 언제 맞아. 편집하고 언제 자막 넣고 이 생각하니까 약간 이렇게 선뜻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찍어주고 누가 옆에서 편집하면 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사실 되게 쉬운 그러니까, 케이스잖아요. 아예 회사가 있고 전문 인력이 붙으니까 사실 전문적이지 않아도 그냥 내가 카메라 들고 나 셀카만 안 찍고 다녀도 사실 할 것 같은데 대단 모든 유튜버들에게 쉽지는 않아요, 박수를. 진짜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창작에 대한 그런 진입 장벽이 낮아졌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 프로슈머에 대해서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전문적으로 창작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그쵸. 사실 더 크게 보면은 그 장기적인 이렇게 문화에 향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보면은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네, 그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 뭐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저거 뭐야 뭐 현대미술을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4살짜리 꼬마도 그리겠다 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왈가왈부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자기가 직접 그려보면은 저 선이 나올 수 없구나를 깨닫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게 뭐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자기가 찍어보면 구리네 느끼면서 이제 뭐 과정을 안다거나 아니면 하는 뭐 기획 의도나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구나를 느끼면은 저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대단하구나를 사실 느낄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술을 하시는 분에 대한 존중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을 이렇게 모두가 약간 예술가인 느낌을 여행 가면 약간 느끼는 게 그냥 모두 막 음악이 나오면 다들 감상을 하고 있고 그림 있으면 너무 이렇게 관심 있게 시간을 들여서 보고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그냥 왜냐면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기를 그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를 경험하는 데 익숙지가 않은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그런 게 사실 그런 뭐 예술은 뭐 예술을 하는 사람만 창작을 하는 거야라고 이제 규정을 짓지 않다 보면은 점점 더 그런 가능성들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니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비슷한 말을 백종원 씨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이게 레시피, 백종원의 레시피를 알려주면은 내 이제 기밀이 영업 비밀이 노출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요리하는 거에 조금 맛을 들이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맛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욕구는 요식업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거의 뭐 그 급이신 것 같은데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되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준비된 질문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3분 남았는데 팟캐스트를 해본 소감이 어떠셨나요? 종이님은 어떠셨어요? 현주님 팟캐스트 눈빛으로 얘기해요. 목소리가 눈빛이 목소리로 변환되지 않는 게 너무 아쉬울 따름이고 종이 작가님의 경우에 현주님 저는 항상 이렇게 팟캐스트 몇 개 들었을 때 형우님 목소리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좋으신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편집될지는 모르지만 네. 이게 지금 1시간 녹음을 했는데 막 40분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40분이면 많이 나가는 거. 근데 상당히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게 뭔가 저도 처음에는 막 엄청 막 헤맸던 것 같아요. 방송인이 아니니까. 그치. 네. 근데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처음에 오면은 거의 다 떠시고 많이 굉장히 잘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자주 뭐 이런 게 생기겠죠 뭐. 종이님은 어떻게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신기하죠. 다음에도 오실 건가요? 초대해 주시면. 그렇죠. 하지만 현주 작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뭐 그 정수희 작가님 네. 그분 오시면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근데 작가님들이 되게 조금 시간을 두고 뭔가 팟캐스트를 한 3시간 정도 그런 얘기 맞아요. 녹음을 해서 1시간짜리 뽑는다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다섯 분이 모여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슈로 뭐 해가지고 한다던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뭐 주제 하나 던져주면은 내가 맞아요. 뭐 오늘 성수동에 갔는데 뭐 이런 걸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건 별로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건 되게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해주셔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거고 한데 사실 아니요. 와주셔가지고 너무 콘텐츠가 너무 빵빵해서 저희는 완전 영광이죠. 저희도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싶고 다른 팀과 콜라보를 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서로 바쁘니까. 네, 맞아. 저희가 늘 하던 흐름이랑 벗어날 수도 있는데 뮤추얼 팀은 저희랑 너무 좀 비슷한 팀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비슷한 팀인 것 같아서 한번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보고 서로 어떤 느낌인지 저는 이제 뮤추얼 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거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